안양시 우성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표는 안양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붕괴 사고 시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이러한 사례와 민선 5기, 민선 7기, 8기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안양시의 스마트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안양에서 하마터면 대형 참사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농산물 도매시장의 청과동 지붕이 약 11초 만에 완전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 중상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상 징후를 신고받은 직원의 신속한 초동 보고와 선제적 대응 그리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하에 내린 과감한 휴장 명령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8시 10분 도매시장 휴장 명령을 내렸고 이후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8시 35분 현장을 직접 찾아 영업손실 보상 약속 등으로 중도면을 적극 설득해서 300여 명 이상의 시민을 전원 대피시키고 진입을 통제시켰습니다. 그리고 12시경 도매시장 청과동 지붕이 11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백 명의 생명을 앗아간 아찔한 그런 상황을 선제적인 대응과 신속한 결단으로 막을 수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이틀 만에 임시 경매장을 설치하여 영업을 재개하였고 2주 만에 가설 건축물 2동을 설치하여 중동해문들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시설 현대화를 위한 탈랑성 용역 실시 등 효율적이고 안전한 도매시장 조성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작은 시로 놓치지 않고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대형 참사를 막은 사례로 지난 1월 23일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시군구에 재난대응 수범 사례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에 새로운 기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라는 개념에 생소했던 2010년 민선 5기 시장 당시 안양시는 스마트 콘텐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12년 스마트 창조시 안양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이후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교통, 안전, 복지분야는 물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시 곳곳에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스마트 안전정책의 대표 사례로 AI 기반의 CCTV와 안전기가 앱을 연계한 안전기가 서비스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안양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현재 경기도 22개 시군과 서울, 인천 등의 인접지역에 광역 서비스되고 있으며 2만 7천여 명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 귀갓길 앱을 실행하고 유사시 스마트폰을 흔들어 위급사항을 알리면 주변의 CCTV를 연계해 위치를 파악하고 경찰과 공조하여 즉시 대응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켜줍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전년 대비 5대 범죄 발생률이 11.9%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고령자 스마트 안심 서비스입니다. ICT를 활용하여 독거 어르신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서비스로 현재 1,600여 명의 어르신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음성인식이나 쓰러짐 등의 동작 감지 기능으로 즉시 센터에 연결하여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여 골든 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부 혁신사의 최고상, 지자체 생산성 대상 우수상의 수상 등 대외적으로 우승을 인정받았으며 생명을 보호한 가족들로부터 감사 인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도시 안양의 중심엔 스마트도시 통합센터가 있습니다. 2004년 안양시청이 열어본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는 지난해 독립된 시설로 확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초대형 상황판을 통해 7,743대 CCTV를 관리하는 관제센터와 자율주행 버스 충전시설, 스마트도시 인프라 홍보체험관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중남미, 아시아 등 세계 143개국 817개 도시 6,400여 명이 안양시를 직접 방문해 스마트 기술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국내 최초
국토교통부 스마트시 인증을 받은 데 이어서 지난해 기초지하체 유엔산하국제전기통신연합으로부터 스마트시 국제표준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제 안양시의 스마트시 모델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각종 재난, 재해, 교통, 방법,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 안양시는 그동안 운영해오던 다양한 시민체 간 서비스에 AI를 더해 솔루션을 고도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스마트도시의 미래를 선도하며 시민 모두의 행복과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 발표해 주신 안양시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구복규 전남 화순 군수님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제가 시나리오를 준비 안 해놔서 마이크 핸드마이크를 하랬더니 좀 그러네. 이것도 잠깐 오기 좀. 전라도 말 팍팍 쓰시네. 우산 있어. 핸드마이크 없어요? 있구만. 있구만. 네, 있구만. 네, 반갑습니다. 화순군수 구복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민주도 연구원에서 큰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2년 반 동안 화순 군수를 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한 내용을 간단히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군수님 사투리 팍팍 쓰시네. 지난해 화순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만원 임대주택 사업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이제는 전남 지역을 넘어서 전국으로 이 만원 임대주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출생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지방에선 각기 다른 대응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순에서는 신혼부부 등에게 월세 10,000원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만원주택에 이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화순군이 결혼 이민자를 구성한 다문화팀을 만들었습니다. 이 다문화팀의 새내기 공무원들이 이주 여성들의 정착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자국민은 많아서 너무 좋았고 또 이제 여러 사람의 이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도와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너무 좋았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새로운 정책을 몇 가지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여기 다 안 넘어가지? 우리나라의 인구는 5,100만 명인데 매년 20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순에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추진했던 것이 바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만원 임대주택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한번 넘겨줘보지. 이것은 저희들이 제가 민선 8기에 1년에 100세대씩 해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월세 10,000원을 내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 임대주택을 저희들이 군이 임대돼서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전전세로 돌려주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 넘겨보세요. 이게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청년 인구가
200세대를 했더니 3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도 지금 100세대를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은 엄청 좋습니다. 이 사례가 전국 지자체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전남도에서도 1000세대를 청년주택을 현재 지금 공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화순을 떠나서 서울이나 강원도, 경상도 할 것 없이 많은 주택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24시간 어린이 운영입니다. 일을 하고 갈 때라도 아이를 키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5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 공모사업으로 그분들을 5군데 중에서 저희들이 2군데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방도 만들어주고 교사 채용하고 먹거리 해주고 아이를 24시간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000원씩 받고 하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저희들이 예산은 인구 소멸기금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비를 안 들이고 인구 소멸기금 운영하고 있는데 아이를 키워주는 만족도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서 김은호 지사께서 각 시군에 전체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해서 전남은 전 시군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것은 우리 화순에도 다문화 인구는 6만 1,000명인데 다문화가 2,1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팀이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있어도 다문화가 아니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지역 활성화 그리고 외국에서 시집 온 사람들이 정말 그 남편은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여성은 나이가 적다 보니까 가정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군에서 다문화 팀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넘겨보세요.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지금 베트남, 중국, 일본, 캄보디아 여기서 시집 오신 분들을 저희들이 임기자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온 시집 온 공무원은 베트남에 시집 온 가정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 그 다음에 한국 문화를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좋고 또 가정 폭력이 없어지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민원이 한 4,200건 정도 이렇게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은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다음에 기타 혁신 사례로는 우리 군에서는 65세 이상 어른들에게 이불 빨래를 100% 다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순에 지금 홍수 저절지가 40만 평이 있는데 여기다가 파크골프장 87호를 만들어서 전국 최대를 해서 하고 있는데 하루에 2,000명 이상이 와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을에는 어르신들이 병원에 못 가니까 보건소라든가 보건진료소를 의사들이 와서 마을을 치료해주는 주치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화주치제를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청년하우스를 저희 17시에 만들어서 거기서 그 친구들이 와서 먹고 자고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혁신 사례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승진이라든가 개업할 때 국회에 국회의원 당선되면 보내는 난들이 100% 양난입니다. 이 양난은 중국이나 대만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이 난이 1년에 8,600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국 춘난을 이번에 선물해보니까 엄청나게 반응이 좋습니다. 앞으로 한국 춘난을 산업화해서 우리 화순군에서 시작해서 전라남도 전국적으로 한다면은 수입도 줄이고 그 다음에 일자리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시작해서 화순에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전라남도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에 저희들이 당첨돼가지고 320억을 투자해서 난산업화를 진행 중이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은 많은 주택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춘난 산업도 전국적으로 하게 되면 수입도 억제하고
일자리도 만들고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만들고 있어서 화순 정책이 새롭게 지금 현재 각 시군으로 퍼져나가고 있고, 이번 해보니까 농가들도 돈을 벌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일자리 만드는 최고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런 장면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수가 되기 전에 사실 공직 생활을 오래 했는데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AI고 컴퓨터고 사람이 움직입니다. 사람을 기계로 찍어내지 않는 한은 청년들 정책을 국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저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우선 집을 공짜로 주고 일자리 만들어주고 그리고 결혼할 수 있어서 아기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제도를 하지 않으면 정부가 하지 않으면 대책이 없다. 그래서 저는 화순 군수로서 지방자치단체부터 해야 된다 생각해서 청년 정책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 정말로 청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꿈과 희망을 주는 미래 정책을 누가 해야 되냐? 우리 민주당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면 청년들에게 1년에 300만 원, 400만 원 아파트만 짓지 말고 그냥 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주는 정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순군의 정책이 많은 주택이 전국 강타하다시피 충남 산업도 강타하고 청년들 정책도 정말 앞으로 잘해서 더불어 함께 사는 우리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좋아요, 아주. 와. 다시 한번 박수 화순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놀러 감사합니다. 살고 가고 싶네. 네, 저희가 화순으로 시간 이사 가고 관계상요, 싶어요. 정책 발표는 5분 이내에 맞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님의 정책 발표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화순으로 이사 가면 되겠네. 무료 서비스도 잘 예, 유성구청장 정용래입니다. 시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상을 받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 아주 책임감과 부담감과 상당합니다. 이 상에 걸맞게 제가 지방자치 잘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고, 저희 유성구에서 발표하는 것은 하나의 정책이라기보다 제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도시의 여건과 특성을 어떻게 살릴 거냐, 각각의 시군구마다 다 여건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유성에 맞는 저희가 이런 정책들을 담아내는 것들을 추진하는데, 제가 창업 혁신 생태계, 구청 단에서 어떻게 무슨 창업을 하고 그걸 생태계를 만드냐라고 말씀하셨을 텐데, 저희가 이제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냐? 기존에는 우리가 보통 정책하거나 사업하면 농원 이걸 생각합니다. 뭐냐면 이 농장에 어떤 작물을 심을지, 또 어떻게 재배를 하고 기를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데, 저희는 이것보다 밀름이 만들어지게, 밀름을 만들겠다가 아니라 밀름으로 만들어지게 하겠다. 이게 산업단지나 우리가 뭐 계획도시 해가지고 하면 이게 보통 지금 이루어지는 국가의 정책들인데, 우리는 생태계를 만들겠다. 실리콘밸리와 골목길 같은 그런 생태계를 만들겠다. 그럼 왜 이걸 유성에서 이런 접근을 하게 됐느냐? 유성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과 과학기술이 집적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여기 엄청나게 많은 인재들과 대한민국의 과학기술들이 집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는 곳에 한 군데 집적이 되어 있는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이 미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 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집적되어 있는 데가 유성이다. 그래서 유성에서 이런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저희가 그럼 사람과 과학기술이 집적되어 있는데, 그럼 유성 전체를 다 혁신 생태계를 만드냐? 저희가 지역을 소개하자면 구간이 어궁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어흥동과 궁동이라고 하는 대전 유성구에 구청이 있는 좌우입니다. 그 좌우로 구청을 바라보고 우측에는 카이스트가 있고 좌측에는 충남대가 있습니다. 그 사이 구간이 1.3km 정도 됩니다. 그 구간에 인구는 뭐 거주 인구는 한 15,000 가까이 되지만, 여기에
대덕 연구관 특구의 연구기술 인력들 4만 명, 대학생이 또 한 4만 명, 또 외국인 학생들도 포함해서 이런 훌륭한 인적 자원들이 있고 이 안에 여기서 뭐 안 보이지만 이 기관들 대전 창조경제혁신센터 또 팁스타운 또 새롭게 지금 3월에 오픈할 스타트업 파크 앵커 건물 유성구청 이런 지원기관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대학이라고 양 사이드에 그 인력들이 있고요. 근데 이 좋은 여건들이 있는데 이게 그동안에는 분절돼 있었어요. 폐쇄적이고 그래서 뭐 스타트업 파크는 스타트업 파크대로 구청대로 카이스트는 카이스트대로 창조경제혁신센터대로 연결이 안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저렇게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융합과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제가 민선 지금 7기 넘어서 7기 하반기 때부터 쭉 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고자 하는 결국 저기에 같이 관련되는 앵커 기관들 간의 교류와 네트워킹과 공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관련된 기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해외도 방문하고 핀란드나 또 일본, 후쿠오카 이런 데 좀 방문하고 또 의회가 같이 또 동의해줘야 되니까 그 의원님들 초청해서 포럼도 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니까 공직자들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또 실증하는 그런 테스트 같은 것도 좀 진행을 하고 했었고 제가 그래서 유성부가 주도가 되는 혁신 포럼을 만들기도 했었고요. 그런 시작을 저희가 먼저 이렇게 시동을 거니까 여기에 다양한 만남들이 이루어졌어요. 제가 이제 자체적인 민간의 만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들끼리 번개 모임 같은 것도 하고 또 테크니컬 펍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된 기업들이랑 스타트업들 같이 모이고 하는데 여기에 그 사실 이렇게 그런 모임도 있지만 이제 커뮤니티 자체가 이제 좀 만들어지게 해요. 로컬 커뮤니티. 저기 보면 막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아마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는데 뭐 어리붕절 이렇게 어운동붕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자체적으로 로컬 연구회도 만들어지고 또 메이커 스페이스도 같이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대학생들끼리 저기 이제 빨간 거 옆에 하얀 어궁돼 있는데 어궁 짝꿍 해가지고 카이스트하고 충대 애들끼리 거기 출진들끼리 짝꿍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카이스트는 충대 짝꿍, 또 충대는 카이스트 짝꿍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있고 이게 사실은 여기에 관심을 아마 로컬 혁신가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청와대 그때 시민사회 수석께서 한번 나와서 한번 봤었고 지금 작년에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번 수석비에 한번 나왔다 했었으니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좀 이렇게 바뀌고 있고 지역 혁신가들 중에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것 중에 저희가 했다기보다 이제 대전시의 주관이긴 합니다만은 SIW 스타트업 인베스트먼트 위크라고 해서 스타트업 투자 주간 이런 것도 했는데 지금 작년에만 해도 저게 한 3,000개 사람들 같이 참여했고 한 550개 정도 투자사들이 같이 와서 지금 같이 투자 문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활동도 했었고요. 저희가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만남을 좀 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 저기서 우리 포럼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모임 한번 했었는데 팝업 이렇게 모임 한번 했었는데 거기 가서 우리 그쪽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들끼리 모이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사람들 모이고 하는데 알려진 게 아니에요. 공식 행사도 아니고 그냥 자발적인 모임인데 거기 갔더니 이렇게 명함 나누다가 여의도증권, 삼성증권 여의도 지점에 있는 상무님과 누가 오셨어요. 부장님인가. 그래서 어떻게 알고 왔냐고 우리 대전보 출신이신가? 아니면 이쪽 관련된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분은 그냥 아름아름 듣고 해서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의도에 있는 금융권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저기에 신한금융이 한 1,000억, KT가 또 그 정도, 하나은행 뭐 이런 데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 이제 변화
시작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게 이제 추진 체계를 그래서 금년부터 좀 이렇게 구체화해서 체계화해서 가면 첫째는 스타트업들끼리의 연결을 시켜주자. 스타트업들끼리는 연결이고 대신 그 스타트업들이 연결될 때 지역에 기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또 계속 머무려야 되기 때문에 로컬 기반하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기서 해카톤 대회도 하고 또 팝업 스토어 이런 것도 개최하고 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 안에 보면 지금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괜찮은 스타트업들이 있는데 여기가 보니까 외국인 저 연구자들을 꽤 많이 한 70-80%를 외국인들 활용하고 있는 그런 그 스타트업도 있어요. 기업도 꽤 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그런 외국인 그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입주 공간이나 또 이런 커뮤니티 이런 것도 같이 엮어주자. 저희는 이미 그 국내에 있는 우리가 좋은 학생들 같은 경우가 카이스트 졸업에도 수도권으로 올라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가 저기를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국내에 있는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필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국에 또 좋은 또 이런 인재들이 와서 우리가 예전에 실리콘밸리로 갔듯이 또 대한민국에 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과 기관들이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할 거냐 저걸 엮어주는 것이 뭐냐 그때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How can I help you? 라는 이 모토 하나를 가지고 끊임없이 저희가 만나고 엮이고 그 안에서 융합하고 하는 작업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마치기 전에 이게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게 보일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1974년하고 2024년 한 50년 지나고 나서 시총 1위 미국과 한국을 비교한 건데 미국은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1974년에서 넘어와서 24년이 될 때 전부 다 바뀝니다. 혁신이 일어나서 그렇게 된 거죠. 거기에 여전히 미국의 IBM이나 AT&T나 여전히 다 모빌이나 이때 여전히 다 좋은 기업들이고 남아 경쟁력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10개 상위 10개는 다 바뀌었어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다 바뀌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보면 이름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되게 대기업의 재벌에 관련된 기업들만이 남아있죠. 유일하게 지금 네이버하고 셀트리온, 그러니까 IT 기업 하나, 바이오 기업 하나 이렇게 두 군데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만큼 대한민국은 이런 엮임이 안 되다 보니까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성은 그걸 엮고 융합해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예.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에 한 3, 4년 저희가 이렇게 쭉 그 작업을 해왔고 이게 퀀텀 리프, 대나무가 자라듯이 초기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키우고 물 주고 거름 주고 햇빛 주고 하는 역할이지만 이것이 어느 순간 되면 퀀텀 리프에서 하루에 1m씩 성장하는 이런 기업들이 탄생할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혁신 생태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